남양주시 태계원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 미디어 마방. 안녕하세요. 마방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제28회 마을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복작복작 마방 소식입니다. 마방 소식지 동네방네 통권 2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마방 소식지는 학교, 도서관, 퇴계원역, 파출소, 그리고 상가 등에 배포됩니다. 모바일 소식지는 네이버 마을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회 마방 영상 공모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총 상금 200만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핫플레이스를 3분 이내 영상으로 제작하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방 네이버 카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마방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방 대표 전성기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간 마방은 어떤 곳인가요? 공간 마방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 미디어 창작소입니다. 마을 방송 촬영부터 마을 소식지 발간까지 기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 아카이빙 장소입니다. 마방이 취재하는 우리 마을과 남양주시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창작소입니다. 지역의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콘텐츠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창작해보는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간 마방은 마을 소통 플랫폼입니다. 공간 마방이 문 여는 날은 언제인가요? 7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자, 오셔서 차 한 잔들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공간 마방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마방이 진행하는 남양주 공유학교 프로그램 청소년 영상 제작소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관련 소식 고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남양주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영상 제작 현장 태계원 중학교에서 지난 6월 14일 AI 활용 영상 제작 6차시 수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남양주 교육지원청과 태계원 마을 미디어가 주최하고 다큐멘터리 이태영 감독이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은 챗 GPT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했으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마을을 탐방하며 다큐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사회와 피드백 시간에는 후반기 심화 과정 개설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열띤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AI 기반 영상 제작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고준희 기자였습니다. 6월 한 달 우리 마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마을 동네방네 소식 시작합니다. 첫 소식 정연옥 기자가 전합니다. 남양주시 새마을 교통봉사대가 지난 19일 도재원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장마철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인데요. 운전자가 멀리서도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노란 우산 80개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현수막과 소형 피켓 등을 활용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나영자 대장은 장마철 미끄러운 도로로 인해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 특히 염려되는 시기라 노란 우산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정연옥이었습니다. 몇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서 6.25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행사라는데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한국전쟁 유공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퇴계원 읍사무소와 퇴계원읍 자율방재단은 지난 13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물길 정비, 방수포 설치, 모래주머니 전진 배치 등 재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퇴계원읍 위원회에서 6월 총 2회에 걸쳐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읍사무소 및 퇴계원 파출소와 협력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퇴계원읍은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통합사례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를 거부한 대상자를 설득해 민간 협력으로 20톤이 넘는 쓰레기와 불용 물품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6월 22일 퇴계원읍 새마을협의회에서 사랑의 감자 캐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수확한 감자는 지역 이웃 등에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6월 25일 2025년 제5회 글로벌 컬처 명인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는데요. 퇴계원읍 건달순 돈보따리 왕족발 대표가 한식 부문 명인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퇴계원 산대놀이 소식입니다. 이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퇴계원 산대놀이 보존해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인 나비야 퇴계원 가자 프로그램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6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습마당 프로그램은 총 4개 결쳐 진행되는데 1기 수업이 6월 15일, 22일, 두 번에 걸쳐 남양주 시립박물관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가족 단위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퇴계원 산대놀이 학습마당은 우리나라의 탈춤에 대해서 공부하고 퇴계원 산대놀이와 사물놀이를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퇴계원 산대놀이 교육 프로그램이 각 학교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1기에 이어 남은 2기, 3기, 4기까지도 가족들과 퇴계원 산대놀이 문화유산에 대한 좋은 기억을 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이현주였습니다. 퇴계원 샛들마을 소식입니다. 김기섭 기자가 전합니다. 2023년, 24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이어졌습니다. 퇴계원 1, 2, 3리, 13리 환경개조 사업인 샛들마을 사업은 도로 포장 및 도색으로 인해 새로운 골목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그 골목에 작은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랜트박스를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식물을 식재하고 스테인칠을 하는 마무리까지 주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화 시기를 달리하는 식물을 심어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도록 식재한 주민들의 센스가 돋보이는 골목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김기섭이었습니다. 반려견은 한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견은 유기견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유기견이 반려견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은 유기견이었던 두드리와 토리의 행복한 가족 이야기를 전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유기견 수도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됩니다.
주인의 무관심으로 방치돼 살아가던 호덕연 두드리. 안락사 직전의 두드리가 정승아 박정빈 부부와 인연이 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뜬장에서 태어나 뜬장에서 생을 마감할 뻔한 토리를 입양함으로써 두 아이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는데요. 진정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잘 자란 두드리는 애견 모델 대회에서 2등을 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을 탔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죽음의 문턱 앞에서 가족이라는 기적을 만나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드리와 토리는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지금은 부부에게 꼭 필요한 온 세상을 품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정승아 박정빈 부부는 말합니다. 반려견은 기억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입양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맺는 가족이라는 약속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한 생명을 다시 피어나게 할 기회가 됩니다. 두드리와 토리의 입양 이야기 속에는 사랑과 책임감이 지켜내는 가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드리네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걷는 날들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김진주였습니다. 이웃마을 방방곡곡 소식입니다. 금곡동 축제 소식 송룡희 기자가 전합니다. 6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곡로 일원에서 금곡 더봉 축제가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금곡 더봉 축제는 지역의 상인회와 함께하는 지역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인데요. 상인회에서 미리 영수증 모으기 함을 각 상점가에 배포하고 행사 기간 안에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을 모아 이날 뽑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상인회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 같이 해보자는 사업이에요. 연대상권 사업이라고 해서 가로등에 스피커도 달고 그 스피커를 달면서 맨날 음악이 나와요.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경고방송,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연대에서 보이피싱 관련된 방송도 내보내고 5년장 정도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되게 부러워하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견 산대 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 무료 체험 부스와 풍성한 경품, 그리고 시원한 맥주, 얼음이 가득한 팥빙수 등 먹거리 존까지 축제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과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마방 기자들과 함께 맛있는 전을 먹으면서 하루의 고단함을 풀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송희였습니다. 평내동 궁집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김진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20일 남양주 궁집 관람 환경조성사업 주차장 준공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궁집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습니다. 중앙동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궁집이 시민에게 개방되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궁집을 기부해준 고 권옥연, 이병복 부부의 유족과 관람 환경 개선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우리 부부의 전체, 우리 가족 전체가 들어있는 이러한 귀중한 공간을 남양주시에 아낌없이 기부하신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인이 되신 권옥연 부부께 먼저 감사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니다. 궁집은 영조가 시집가는 막내딸 화기롱주를 위해 궁에서 대목장과 제목을 보내 1765년에 지어준 집으로 1984년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궁집은 올해 말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무더운 여름, 자연과 정원이 살아 숨쉬고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궁집 나들이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마방기자 김진주였습니다. 수동면 몽골 문화촌 축제 소식입니다. 정화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1일 수동면
몽골 문화촌에서 글로컬 페스티벌 한국과 몽골 문화 교류 축제가 열렸습니다. 남양주시는 한국과 몽골 간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이 몽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몽골 문화와 한국 문화를 접목하여 몽골의 전통 문화,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한국의 현대 문화, 몽골의 현대 문화를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최한 행사입니다. 이날 축제는 대한민국과 몽골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으로 즐길 수 있었는데 한국과 몽골의 전통 문양을 활용한 만들기, VR 체험, 전통놀이, 몽골 전통 의상 착용 체험은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구의 80억 인구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태계원 산대놀이와 댄스크루, 몽골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후미와 힙합 가수 공연은 양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기면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방 취재 기자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 문화로 남양주 태계원 산대놀이가 소개되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정화자였습니다. 마방은 2025년 퇴계원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퇴계원에는 경충북로, 도제원로, 퇴계원로가 있습니다. 길은 교통수단이자 사람들의 삶터이기도 합니다. 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을 퇴계원을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퇴계원 길 이야기 5번째, 곰돌이 순댓국입니다. 이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40년 세월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작은 가게를 만나게 됩니다. 곰돌이 순댓국. 퇴계원의 오래된 맛집이자 누군가의 추억 속 그 맛입니다. 1980년대 초 한 그릇의 순댓국으로 시작된 이야기. 그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은 퇴계원을 대표하는 맛집이 됐습니다. 곰돌이 순댓국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항상 해외로 나갈 때마다 먹고 싶어서 1년에 한 번씩 꼭 오는 맛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국밥 사요. 맛있으니까 오지요. 국물도 찐없고. 뼈다구를 잘 끓여야지. 뼈다구 잘 안 끓이면 맛없어. 머리 삶은 거, 그 뼈를 말라서 끓였었는데 그거는 맛없어. 다른 사람은 그게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끓였는데 맛이 없어서 도로 사골뼈로. 큼직한 뚝배기 안에 담긴 국물은 오랜 시간 우려낸 깊은 맛을 품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신 어머님을 돕고자 딸과 사위가 나섰고 비법을 전수받은 딸은 이제 주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천사세요. 돈 없으니까 밥 좀 달라고 밥을 줬는데 가다가 차가 망가졌다고 돈 좀 5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 또 우리 아저씨가 주래. 고쳐가지고 가라고. 여태 40년이 넘도록 우리 집 찾아주는 손님들이 감사하지. 사람들이 다 좋았었어. 그래서 내가 잘 살았나 봐, 편하게. 돈이 없고 배고픈 이들에겐 음식값을 받지 않았던 어머님. 그 따뜻한 마음이 40년 단골들을 만들었습니다. 곰돌이 순댓국은 그냥 순댓국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기억이 모이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어린 시절을, 누군가는 삶의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끓여낸 한 그릇,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한 순댓국이 손님을 기다리는 이곳은
태계원 경춘북로에 있는 곰돌이 순댓국입니다. 달고 시원한 수박 한 덩이가 생각나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총 상금 200만원 마방 영상 공모전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방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